피에트 몬드리안 1872년 3월 7일에서 1944년 2월 1일.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칸딩스키와 더불어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린다. 데스테일 운동을 이끌었으며 신조형주의라는 양식을 통해 자연의 제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편적 리얼리티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의 기하학적인 추상은 20세기 미술과 건축, 패션 등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1872년 3월 7일)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주 외곽에 있는 아메르스포르트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장인 아버지 피터르 코르넬리스 몬드리안과 어머니 요한나 크리스티안 데 콕 사이에서 사남 일녀 중 둘째로 나서 위로는 누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피터르 코르넬리스 몬드리안이었으나 파리에 정착한 후 스스로 피에트 몬드리안으로 이름을 바꿨다. 몬드리안은 일찍이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한 아버지와 헤이그파에 속한 풍경화가인 삼촌 프리츠 몬드리안에게 회화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1892년부터 1897년까지 암스테르담의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는데 이곳에서 제작한 초기 작품들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양식을 따르는 차분한 색조의 정물과 풍경화로 지극히 평범했다. 몬드리안은 로마상에 2차례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교회로 내려가 혼자 머물면서 저녁 무렵의 시골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렸다. 초기 몬드리안의 작품에는 자연주의부터 상징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점묘화법, 야수파, 표현주의 등 미술의 다양한 양식이 시도되었다. 그는 상징주의를 접하면서 형상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 틀을 간소화시키고 분할주의나 야수주의에서 사용되는 순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했다. 그는 또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지만 동양의 신앙과 종교 철학을 연구하는 신지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관심은 그의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09년 5월 그는 신지학협회에 가입했다. 몬드리안은 1911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첫 번째 현대예술그룹 전시회에서 파블로 피카소와 주르주 브라크의 입체파 회화를 접한 후 파리행을 결심했다. 40세 생일을 코앞에 둔 1911년 말 파리로 이주한 몬드리안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입체주의에서 상당한 자극을 받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지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나갔다. 그는 영적 본질과 세계의 물리적 외형을 결합시키고자 꽃, 나무, 인간의 형체 등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다. 몬드리안은 1912년 이래로 화면 위에 검은 선들을 그리드 형태로 그렸다. 검은 선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그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되었고 그는 그물 조직과 같은 검은 선들을 통해 자연의 형태를 점차적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특징적인 스타일에 도달하게 되었다. 색채에 있어서도 회색과 갈색, 검정색으로 한정하여 색채보다 드로잉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그린 나무 연작을 보면 나무를 사실적으로 그린 회화에서 점차 거미줄 같은 선으로 분해시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추상 형태로 전이해가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몬드리안은 암스테르담 근교로 돌아왔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면서 입체주의로부터 벗어난 그는 엄격한 추상주의로 전향하여 선과 색의 완벽한 단순화를 추구했다. 그는 신지학에서 영적인 정당성을 발견하고 예술을 추상적인 신성함으로 규정했다. 1917년 몬드리안은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테오 판두스 브레흐와 함께 데 스테일 데스티질 그룹을 결성했으며 잡지 데 스테일의 신조형주의, 즉 진정한 추상주의 회화에 대한 주요 이론을 게재했다. 몬드리안은 엄격하고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회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시각을 신조형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우주적 진실을 표현하기 원했고 이를 위해 형식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고 선을 수평과 수직의 축으로 환원하며 색채를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 회색으로 환원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을 택했다. 그에게 수직선은 생기를,
수평선은 평온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두 선들이 서로 적절한 각도에서 서로 교차하면 역동적인 평온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몬드리안은 1919년 파리로 다시 갔다. 페스텔과는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대각선 요소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반 두스부르흐와 이견이 생기면서 점차 멀어져 바우하우스 이론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0년대 초 파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을 신조 형주의 양식에 맞추어 개조했다. 작업실 벽면은 삼원색과 흰색, 검정색, 회색의 직사각형으로 꾸미고 모든 가구들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칠했다. 그러나 오디오만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채색했다. 그리고 꽃병에 인조 튤립을 한 송이 꽂아 놓았는데 그 잎사귀마저도 초록색은 사용하지 않는 그의 방침에 따라 흰색으로 덧입혔다. 그는 작업실을 개인의 신화 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미술을 등장시킬 무대로 마련했다. 몬드리안의 회화는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직각으로 교차되는 선과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에 대립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농도와 명도가 일정하도록 채색함으로써 이를 가시화했다. 1921년 몬드리안은 구성이라는 연작을 발표했다. 이 연작은 절정기에 이른 그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커다란 빨강과 파랑의 색면이 전해주는 힘과 색채의 상승 확장하는 움직임이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색채의 움직임을 실험하면서 몬드리안은 중심이 비어있는 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힘의 발산을 암시하는 하얀 색면은 1921년 이후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다. 1930년과 1931년의 몬드리안은 흰색 배경의 검은 선을 수직과 수평으로 그려 넣은 매우 급진적인 추상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에 이르게 했다. 1932년 이후 그는 반복과 연작, 모사의 원리로 돌아갔다. 그는 이전에도 대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일련의 모사를 시작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검은 선 자체를 모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중선이라는 특징적인 형태를 이끌어내게 되었고 그는 1930년대 내내 이를 복잡한 선의 망조직 속에서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현대적이고 기계적으로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비례와 조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1938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우자 몬드리안은 파리를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고 1940년 다시 뉴욕으로 갔다. 뉴욕 시기의 몬드리안은 선에 우선하는 복잡한 색채 평면을 표현함으로써 형식 실험의 진전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항상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뉴욕에서 빠르고 격렬한 비밥 스타일의 최신 재즈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음악과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역동성이 몬드리안의 후기 작품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뉴욕에서 몬드리안은 이전에 작품에 등장하던 특유의 검은 선들을 삼원색의 띠 형태로 대체시킨 뉴욕시티 연작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검은 수직선과 수평선이 사라지고 노란색 띠의 작은 색면들이 스타카토식으로 더해진 그림으로 시각적 음악이라고 할 만큼 생생하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또한 뉴욕을 환히 비추는 네온사인 불빛에 비친 대도시 생활을 신조형주의와 네덜란드적인 시각에서 독창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의 표현 양식의 마지막 변화를 보여준다. 통제된 우연성 속에서 선과 색의 다양한 편주를 보여준 몬드리안은 1920년부터 활동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 추상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는 1944년 2월 1일 뉴욕에서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72세였다.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는 승리 부기우기 빅터리 부기우기가 있다.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름 붙인 듯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았다. 이듬해인 1945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유작 회고전이 열렸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미술과 건축, 그래픽 디자인, 패션 등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주요 작품에는 햇빛 속의 풍차 윈드밀 인 썰라이트, 붉은 나무 더 레드 트리, 회색 나무 더 그레이 트리, 꽃핀 사과나무 플라워링 어펄레 트리, 검은색과 흰색의 구성 10, 컴포지션 10, 인 블랙 앤드 화이트, 두 선의 마름모 구성 로진지 컴포지션 위드 투 라인즈, 노랑, 파랑, 빨강이 있는 구성 컴포지션 위드 옐로, 블루, 앤드 레드, 구성 넘버 8, 컴포지션 넘버 8, 뉴욕시티 아이 뉴요크 시티 아이,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